우크라이나랑 러시아도 월드컵 예선전에서 절대로 같은 조로 편성이 안 돼요. 자, 간다요 남미편 이미 작년에 올라갔죠. 뭐 아즈텍 제국이라던가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남미의 대부분 국가들은 지금 딱 보면 아시겠지만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미국이나 네덜란드, 프랑스도 먹고 있었는데 영국도 먹고 있었고, 그런데 여기서 시몬 볼리바르 그리고 산마르틴 같은 인물을 중심으로 사방팔방에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난리가 났다. 그렇게 오늘날의 수많은 국가들로 쪼개지고 다 쪼개졌다. 수많은 기득권, 사업가, 자본가, 정치꾼들, 자기들이 고위층의 지위를 유지해먹기 위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를 들먹이면서 국가를 갈라지게 만든 거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앞으로 더 좋은 세상에 온다고 뻥카를 친 다음에 국민들 선동해서 다 같이 독립운동하더니 대부분의 남미 국가에서 독재자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 또 다른 독재자 해먹으려고 쿠데타 일으키는 인간들도 튀어나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다. 그 중에서 저번에 이거 하나 말씀드렸어요. 멕시코 제국 독립 직후에는 이랬어요. 어마무시하게 컸어. 어마무시하게. 지금 보면은 미국의 서부, 남부를 멕시코가 혼자 다 먹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1823년 기타 등등 싸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죠. 지금 보면은 멕시코가 있고 중앙 아메리카 연방이라는 게 있고, 온두라스가 튀어나오고 니카라과가 튀어나오고 코스타리카가 튀어나오네요. 또 나중 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갈라져요. 여기서 이제 엘살바도르도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지금의 중남미, 특히나 중미가 튀어나오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로 통합되어 있던 게 1838년에서 47년까지 9년 동안 뒤져라 갈라지겠다고 싸워서 다 갈라진 거예요. 여기서 온두라스랑 엘살바도르도 튀어나옵니다. 얘네들이 사이가 안 좋아. 두 국가 굉장히 지금도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이미 1800년대 후반에 갈라졌어. 이제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보자고요. 지금 보면은 엘살바도르가 요만해요. 지금 딱 보이시죠? 요만해. 온두라스는 이만한 거예요. 지금 크죠? 엘살바도르의 5배입니다. 면적이. 지금 온두라스 인구가 한 990만 정도 되더라고요. 2020년 기준. 엘살바도르는 650만 명이에요. 지금 뭐야 그러면? 온두라스가 엘살바도르보다 땅이 5배나 크고 온두라스 인구도 엘살바도르보다 좀 더 높다는 거죠. 근데 엘살바도르보다 5배나 땅 크기가 크니까 온두라스 인구가 많은 건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1950~60년대에는 온두라스가 엘살바도르보다 인구가 적었습니다. 문제가 뭐야 그러면? 땅이 쪼만한데 온두라스보다 인구가 많으니까 대부분 50~60년 되면 뭐 했겠습니까? 농사지었겠죠? 농사지을 땅이 부족한 거예요. 점점 엘살바도르 안에서 내 땅이다, 내 구역이다, 갱단 설치고 다니고, 그리고 대지주 대기업들이 엘살바도르의 농사지을 땅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뭔 말이야? 소작농들은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온두라스로 밀입국을 하기 시작합니다. 땅 크기가 자기들 나라보다 5배나 넓고 농토가 그래도 좀 더 많았던 온두라스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이때 190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한 60년이죠. 60년 동안 30만 명이 넘어갑니다. 이게 30만 명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엘살바도르 당시 인구가 몇 명이라 그랬어? 370만 명이라 그랬죠. 370만 명 중에 10%가 온두라스로 넘어간 거예요. 많이 넘어간 거죠. 그럼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500만 명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이 넘어갔다는 거기 때문에 엄청 많이 넘어간 거지. 근데 문제가 있었어. 엘살바도르에서 온두라스로 넘어간 이 30만 명이 온두라스의 인구 15%를 차지하는 겁니다. 온두라스 전체 인구가 250만 밖에 안 됐다 그랬어요. 근데 1900년대 초반부터 저때까지 넘어온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30만 명이었다. 이 양반들 대부분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농사지을 땅이 없어서 온두라스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저 30만 명이 대부분 화전민을 하거나 나무를 베어서 쓸 수 없던 땅을 쓸 수 있게 만들어서 겨우겨우 농사를 지어요.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온두라스 주민들 입장에선 어이가 없는 거야. 얘네 뭔데 우리나라 땅에 넘어와서 지금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갑자기 지들 멋대로 나무 베고 뭐하고 해가지고 농사를 짓느냐. 이래서 온두라스 정부랑 엘살바도르 정부가 사이가 더러웠습니다. 이미 사이가 국제정치적으로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온두라스가 토지계약법을 제정합니다. 이게 뭐냐면 온두라스에 넘어와 있던 엘살바도르 사람들 중에 불법 체류자가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일단 잡아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엘살바도르로 보내요. 그리고 그 땅을 국민한테 나눠줍니다. 그럼 이게 가만 보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쓸 수 없던 정글 같았던 땅을 쓸 수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 엘살바도르 사람인데 문제는 또 그 엘살바도르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고 불법 밀국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걸 추방하고 또 온두라스 국민들한테 또 나눠진 거예요.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죠? 근데 엘살바도르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똑같은 거야. 쓸 수 없던 땅도 아니고 우리가 와가지고 나무 베고 먼지 다 떨고 비료 뿌리고 별짓 다 해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게끔 땅을 만들어놨더니 불법 체류자고 밀국을 한 거긴 하니까 또 추방되지만 또 그 같은 거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온두라스가 이 토지개혁법을 1962년에 만들었댔죠. 그리고 63년에는 외국인을 10% 이상 고용하면 안 된다는 법까지 만듭니다. 엘살바도르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온두라스에 너무 많아지니까 점점 이 사람들을 타겟하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이 온두라스에서 다시 지네 나라로 엘살바도르로 넘어가게끔 하려고 계속 이제 그 작업을 하던 거죠. 자, 그리고 68년이 됩니다. 이때는 엘살바도르에서 온 이민자들 있잖아요. 어떤 합법적으로 이민을 온 사람들조차도 돈이 있어도 엘살바도르 출신들이면은 땅 구매도 못하게 아예 막아버려. 엘살바도르라는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안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란 나라가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인 출신이나 일본인 출신한테 부동산 구매를 못하게 막는 거죠. 그런 비슷한 걸 한 겁니다 지금 온두라스 정부가. 근데 문제는 콕 집어서 다른 수많은 나라 출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온두라스에도 미국인 출신도 있을 것이고 콕 집어서 근데 엘살바도르 출신만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본인들이 농사 지을 데가 없고 못 살아가지고 온두라스로 넘어가니까 온두라스가 엘살바도르보다는 잘 살았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니었어. 그건 또 온두라스는 공산품이나 이런 공장 제조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엘살바도르의 기업들에게 의존하는 게 있었어요. 엘살바도르의 일반 소장농들은 못 살았지만 그렇다고 기업이 없고 그랬던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자꾸 온두라스의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는 거야. 지표도 나오지 않습니까? 무역 수지가 적자인 것도 온두라스 정치꾼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게 엘살바도르 때문이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도 무역 수지가 어려운 것도 엘살바도르 때문이고 국가가 흉흉해지고 지금 소장농들끼리의 갈등이 생기는 것도 엘살바도르 때문이고 온두라스 정치꾼들 입장에서는 너무 편한 상황이 온 거죠. 국내 정치적으로 힘든 모든 상황을 전부 다 엘살바도르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그만 아니야.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의 감정은 정말 최악이었다. 자, 근데 1970년에 예정이던 멕시코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 예선해야겠죠. 그 지역 예선을 통과해야 본선에 갈 수 있습니다. 1969년 6월 중미 지역에서도 지역 월드컵 예선이 시작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요, 본선에 진출한 나라는 엘살바도르입니다. 온두라스는 떨어졌어요. 지금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의 감정이 굉장히 답도 없다 그랬죠. 중미 지역의 지역 예선전에서 엘살바도르가 이기고 온두라스는 떨어집니다. 근데 왜 떨어졌냐면 엘살바도르한테 축구 경기에서 져서 떨어진 거예요. 답도 없지 지금 상황이. 지금 둘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엘살바도르한테 온두라스가 졌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중미 지역 예선에서 당시 그룹 1, 2, 3, 4가 있었을 거예요. 그룹 3에서 1등한 게 온두라스였어요. 근데 그룹 4에서 1등이 엘살바도르인 거야. 이제 지역 예선전을 빨리 결판을 내야겠죠? 1, 2에서 준결승전. 그룹 3, 4의 1등들끼리 준결승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그룹 3, 4가 붙습니다. 그래서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가 이제 준결승전에서 만난 거예요. 하필이면 사이도 더럽게 안 좋은데. 근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1970년 멕시코 월드컵에 대한 지역 예선전이잖아요. 이때만 해도 골득실, 다득점 이런 걸 따져서 예선에서 본선 가는 걸 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10대 0으로 이기든 뭘 하든 이겨야 돼요. 지금이야 골득실이나 다득점을 따지잖아요. 지역 예선이든 뭐든. 이때는 안 따졌어요. 무조건 이겨야 돼. 자, 1969년 6월 8일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의 1차전이 치러져요. 이때 온두라스에서 홈 경기를 해요. 그럼 엘살바도르 국대 선수들이 온두라스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 전날에 가서 이제 호텔에서 잤겠죠. 근데 거기서 온두라스 사람들이 엘살바도르 국대 선수들이 머물던 호텔 앞까지 가서 깽판 치고 시끄럽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1차전에서 온두라스가 1대0으로 이깁니다. 1대0으로 이겼냐 10대0으로 이겼냐 안 중요하다 그랬죠. 전혀 그거 상관없다. 승리만 하면 된다. 엘살바도르 18살 축구팬이요, 권총으로 자결을 합니다. 저 경기 져가지고 슬퍼가지고.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어마무시했었어. 이때 무슨 엘살바도르 정부에서 그 18살짜리 축구팬이 국가의 영웅이다 뭐 이런 소리까지 했대요. 뭔 소리야? 둘이 사이가 더럽게 안 좋고 너무나 안 좋았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2차전이 일어납니다. 2차전은 엘살바도르에서 해요. 1차전 온두라스에서 했으니까. 이때는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온두라스 국대들이 자는 호텔에다가 죽은 쥐 던지고 계란 던지고 돌 던지고, 이때 그리고 2차전을 하면 국기 개양하고 자기들 국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온두라스 국기를 낡은 천대기로 되어 있는 거로 개양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어떤 특정 국민이 잘못했다 이게 아니야. 지금 서로 다 잘못했어요. 지금 역사적으로 너무 꼬였고, 그 꼬여있는 역사적인 거의 결론으로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1차전부터 온두라스 사람들도 엘살바도르 국대들 호텔 앞에 가서 깽판 치고, 2차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게 지금 이상할 것도 아닌 거죠. 사실 엘살바도르가 3대0으로 이깁니다. 지금 뭐예요? 1차전은 1대0으로 온두라스가 이겼고, 2차전에서 엘살바도르가 3대0으로 이겼대. 중요하지 않다. 골득실 다득점 이런 거 계산 안 한다 그랬죠. 지금 1, 2차전 결과만 보면은 1대1이에요. 그럼 3차전 남은 거죠. 지금 1969년 뉴스 보도 보면요, 엘살바도르가 이겼잖아. 이겼는데도 온두라스 팀한테 돌 던지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그래서 막 도망 나오듯이 간신히 나왔대, 온두라스 축구대표들이. 경기 직후 엘살바도르 사람들과 온두라스 사람들이 지금 철조망 사이에서 지금 뒤져라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엘살바도르 사람들하고 온두라스 사람들 지금 관중들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 경기에서 사람도 죽었고요. 실제로 경기장이 정말 개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3차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피파가 이제 보니까 얘네 뭐지? 뒤늦은 피파의 조치. 얘네 1, 2차 하는 꼬라지 보니까 너무 유혈 사태까지 벌어지고 안 된다 이거. 3차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홈 경기가 아니라 제3국가에서 해야겠다. 그래서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의 3차전이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에서 치러집니다. 그리고 멕시코 시티에서 있었던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의 3차전은요, 월드컵 경기 사상 유일하게 관중보다 경찰이 더 많이 입장한 경기래요. 자, 근데요, 또 이게 3차전이 전반 후반까지 2대2였다는 거야. 하필이면 이때 전반 후반 합쳐서 2대2였던 거야. 저도 지랄 이겨도 지랄 답도 없는 거야 지금 진짜. 결국 연장전에서 엘살바도르가 한 골을 더 넣어요. 그래서 3대2로 엘살바도르가 이깁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 이게 지금 축구가 스포츠잖아요. 근데도 양국 정치꾼들에게는 월드컵 지역 예선의 결과가 자기들의 정치적 지지율과도 연관이 있던 겁니다. 온두라스가 졌댔죠. 그리고 온두라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사이의 모든 국경을 봉쇄하고 엘살바도르 인해 추가 입국도 금지시켜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온두라스로 이제 이민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로도 많이 갔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엘살바도르에서. 그러면 온두라스가 지금 국경 봉쇄하고 엘살바도르인 절대 입국 금지를 시켰던 그 시점 전에 와 있던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온두라스에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숨도 못 쉬고 진짜 숨 죽이고 숨어 있고 도망 다니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1969년 7월 14일 엘살바도르가 온두라스에 대해서 온두라스 안에 있는 엘살바도르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때 보병 12,000명을 동원해서 온두라스를 침공해요. 이거 레알이에요. 진짜 레알. 온두라스 영토 내로 지금 들어온 엘살바도르 군대들입니다. 공군까지 동원해서 온두라스에 있던 국제공항까지 폭격해서 공군 전력이 80% 개박살나요. 지금은 온두라스가 엘살바도르보다 인구가 많죠. 당시에는 엘살바도르가 온두라스보다도 영토가 작은데도 인구가 많았어요. 당시 온두라스 군대보다 엘살바도르 군대가 머릿수도 더 많았고, 실제로 엘살바도르 군대가 온두라스 수도까지 점령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바로 그 다음날 온두라스 수도가 테구시갈파예요. 여기가 이제 온두라스의 수도인데 여기 코앞까지 엘살바도르 군대가 들어갑니다. 이때 온두라스가 OAS 미주 기구에 개입을 요청합니다. 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아메리카 연합 같은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랑 여기를 다 합해서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국가들이 다 같이 이제 가입을 웬만하면 했던 그런 기구가 바로 OAS예요. 일단 온두라스가 저 OAS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솔직히 OAS는 미국 주도로 친소련 국가들을 아메리카 대륙에서 팽하려고 만든 겁니다. 저기 쿠바 빼고 아메리카 대륙 국가가 거의 다 가입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일단 참고하고, 자, 온두라스가 여기에 도와달라고 한 거야.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한 거죠 사실은. 그러자마자 미국이 즉각적으로 개입합니다. 엘살바도르 니네 뭐하냐? 빨리 군대 철수하자. 그러자마자 엘살바도르가 얘기를 해요. 우리 엘살바도르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땅도 빼앗고 그동안 개차반 취급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린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온두라스에서 일하는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항상
항상 안전이 불안정하다. 온두라스가 계속해서 핍박한다. 우리 엘살바도르 사람들을. 온두라스에 들어가서 일하는 엘살바도르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라. 이런 걸 요구를 해요. 이 얘기가 오고 간 게 전쟁 둘째 날입니다. 자, 이제 셋째 날이 돼요. 1969년 7월 16일 전쟁 셋째 날입니다. 갑자기 니카라과가 껴요. 자, 니카라과가 여기 있죠. 니카라과가 온두라스를 지원합니다. 아까 초반에 엘살바도르가 온두라스의 공항이라던가 이런 걸 조져가지고 온두라스 공군 기지라던가 이런 게 개박살났다 그랬죠. 온두라스 공군이 니카라과의 도움을 받아서 작전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엘살바도르의 석유시설, 주요 공군 기지 전략 타격을 시작해요. 개판 난 겁니다. 이게 셋째 날이에요. 자, 그리고 넷째 날로 갑니다. 7월 17일이겠죠? 이제 이 전쟁을 좀만 며칠 더 해도 서로 손해다.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영토를 더 얻어낼 수 있고 삥 뜯을 수 있고 뭐 그런 게 있으면 몰라도 그럴 내용이 담겨있는 전쟁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넷째 날 휴전을 합니다. 양국이 휴전을 해요. 그럼 뭐야 지금? 전쟁이 4일밖에 안 갔다는 거예요. 이 4일 동안 6,000명이 죽고 15,000명이 다칩니다. 뭐하는 짓이야 이게? 여기서 이제 누가 잘못한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인류 역사적 관점에서 그리고 사회학적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천천히 전쟁의 과정을 우리가 보자고요. 온두라스든 엘살바도르든 둘 다 경제적으로 힘들었다. 엘살바도르에선 특히나 농민들이 힘들었다. 왜 그랬느냐? 엘살바도르는 대부분의 부동산을 대지주와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판매하지 않고 부패한 상태에서 가지고 소작농들은 거기에 이제 임대 들어와서 농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자, 좋다 이거야. 대지주나 대기업이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일반 농민들이 대기업과 대지주가 가지고 있던 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때 너무 힘이 들진 않도록 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게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다. 자, 이제 엘살바도르의 농민들은 온두라스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온두라스의 소작농들도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안 넘어갈 수도 없는 거야. 이 소작농들 만약에 온두라스에 밀입국 안 했으면 다 굶어 죽었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밀입국이고 불법이긴 한데 참 엘살바도르의 정치꾼들 이 양반들이 제도를 제대로 안 하고 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죠 이거는. 자, 근데 여기서 근데 엄한 사람들 간의 갈등이 시작됐다는 시각이 있어요. 엘살바도르의 소작농과 온두라스의 소작농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정작 문제의 근본은 엘살바도르의 대지주와 대기업들이 너무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토지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정책적으로 토지를 팔 수 있게끔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가지고 있어도 괜찮게끔 다 보장해 준 겁니다. 정치꾼들이. 왜? 엘살바도르의 그 대기업들과 정치꾼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국민들이 온두라스로 넘어가게 만들고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리고 나서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의 소작농들끼리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저런 일이 터지면 엘살바도르 정부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 건너 불 구경합니다. 알 바 아니다. 뭐 넘어가가지고 농사 짓든 말든. 근데 여기서 이제 온두라스가 머리를 굴려요. 좀 분위기 좋은데? 국민들이 온두라스 정부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이게 다 엘살바도르 때문이다라는 거를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딱 정치적인 선동질을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 온두라스 정치꾼들도 부패한 건 매한가지였거든. 근데 이 일이 나면서 이제 축구 경기가 일어난 겁니다.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가 또 지역 예선전 준결승전에서 만나죠. 결국은 엘살바도르가 이기는데 그 다음 온두라스가 경기에서 진 다음에 무작정 그냥 엘살바도르 국민들만 쳐내고 조지고 뭐 땅도 못 사게 하고 이민도 못 오게 하고 다 막아버려. 그냥 국경까지 봉쇄하니까 온두라스 안에 있던 엘살바도르 사람들의 치안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봉쇄해버려요. 그리고 엘살바도르는 군대를 파병하죠. 자, 그렇게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표면적인 상황의 전개 이런 것만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니다. 이 축구 전쟁으로 불리우는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의 전쟁의 본질이 무엇이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는 국경에 대해서 UN 국제사법재판소에서 1992년에도 재판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국경 문제 때문에 해소되지 않은 으르렁거리는 장소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일까? 간다요가 딱히 말씀을 드리진 않겠는데 우리 간청단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본질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재밌는 사실인데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의 지역 예선전 유혈 사태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둘이 뒤져라 싸웠잖아요. 저렇게. 이거 이후에 피파가 이제 좀 머가리를 굴려서 사이가 안 좋은 국가들은 같은 조로 편성을 안 합니다. 물론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피파가 판단했을 때 지역 예선전에서 같은 조 편성을 안 해요. 같이 경기를 못하게 해놨어. 근데 지역 예선에서 같은 조를 편성 안 해도 아까 말했다시피 준결승전이나 결승전에서 만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경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제3국가에서 하는 게 규정입니다. 이게 이때 마련된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했던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의 이러한 그 축구 전쟁까지 벌어진 걸 보고 피파가 골득실 그리고 원정 경기에서의 다득점 이런 규정을 이제 마련해요. 그리고 3차전까지 안 가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3차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3차전까지 너무 길게 경기를 하는 거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을 이제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도 월드컵 예선전에서 절대로 같은 조로 편성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난 몰랐는데. 아무튼 피파가 이런 일을 계기로 이런 규정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여기까지.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